후보 초청 토론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가 오기로 된 거예요. 근데 김장수가 말하자면 그 무리의 좌장이야. 그걸 주도했고. 근데 그걸 다 짜놨더니 갑자기 남재준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딱 와가지고 지가 제일 선배잖아요, 그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래 뭐 잘 있었어 이렇게 하더니 얘가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를 안내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고 먹어버린 거지. 와. 남재준이 먼저 와가지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니 비열한 데다가 꼼수도 잘 쓰고. 대단한데요? 예. 대단하지 않아? 되게 대단하다. 그때 2013년이니까 44년생이니까 나이가 70이에요. 2012년. 이제 그 지금은. 선거 때는 2012년. 예수나옵 이런 때 또 가가지고 저희는 선거를 이기는 강력한 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04년도에 그 진급비리 수사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장성 진급이 발표되는 때가 10월이에요. 10월 초중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그때는 한 50명 플러스 한두 명 정도로 1년에 별 하나를 다는 준장 진급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진급 심사를 할 때마다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다들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싫어하는 기무하고 헌병, 기무하고 헌병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뒤따라다니면서 그 만든 조난자료, 신상자료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기관 자료라고 군대에서는 그러는데요. 그 기관 자료에 의해서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걔들한테 밑보여가지고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찍혀버리면 진급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대령 준장 달고 이런 사람들이 기무부대 중사만 봐도 쩔쩔매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큰 불만이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진급 심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보내는 자료를 일체 참고하지 않겠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급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대로 평가를 해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놓을 수 그러면서 있는. 이 사람이 나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기관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도 왜 정부에서 인사하고 이럴 때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뭐 그렇죠.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인사에 이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를 안 보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그거는 절대 불이익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군대가 그럴싸해. 얼마나 그럴싸해요. 야, 이 사람이 진짜로 진급 시스템을 바꿔 공정하게 인사를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총장으로 취임한 초기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육사를 나오지 않은 ROTC나 3사 출신으로 육사에 잘 보여야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꼬봉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하나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해요. 얘는 싫다. 얘를 시켜라. 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초반부터 한 100명의 사람을 미리 추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거를 쭉 줄여가다가 진급 심사가 시작되는 한 달 전쯤에 그 50명으로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지가 얘기한 시스템에 의한 심사를 하네 무슨 인사검증위원회를 돌리네 하면서 쇼를 한 거야. 그것도 그 진급심사위원이라는 걸 군대가 갑반, 을반, 병반이라고 나눠가지고요. 각 반에 이제 그 계급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갑반 같으면은 뭐 투스타가 위원장, 뭐 을반 같으면은 원스타가 위원장, 뭐 또 병반 같으면은 육사 아닌 원스타가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반을 나눠서 그 각 반에서 셋 다 추천을 하면은 무조건 진급 대상자. 뭐 여기서 둘만 추천하면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왜 오디션에 가갖고 왜 심사위원들한테 이거 받듯이. 그 세 명이 갑, 을, 병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 무조건 진급. 둘만 올라오게 되면 모아놨다가 후보가 되고 하나만 올라오게 되면 탈락. 아니 하나만 돼도 가능성은 있는 가능성 있고 하나도 안 올라오면 안 되면 탈락. 이렇게 이제 쭉 좁혀나가는 과정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무슨 수능시험 출제하듯이 한 일주일 동안을 모여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할 때마다 그거를 또 공정하게 한답시고 녹화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녹화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수사를 해서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놈. 그러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반, 을반, 병반을
녹화한다고 하면서 CCTV를 놓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허. 그러다가 남재준이가 떨어뜨리라고 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세 군데 다 우수한 사람으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딱 중단을 시켜, 심사를. 회의를. 네, 중단을 시키고 그 지시를 받은 별 하나짜리가 그 회의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정봉주 대령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씩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얘기를. 그거 실화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도 어떻게 실화를 들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녹화한다고 이걸 모니터를 끼고 또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얘는 시켜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중단시켜.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뭘 쓱 줘요. 이게 쓱 주는 게 뭐냐면 아까 남재준이가 안 한다고 했던 헌병 기무에서 만든 동향 자료. 아하. 근데 거기에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진짜 완벽하게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예. 그럼 지네가 만들어 그거를. 가짜. 네, 페이크 뉴스. 가짜를 뉴스. 어디서 만드냐면 아까 이제 그런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만든다는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든다 그랬잖아요. 걔들이 만들어 그거를. 저를 만들어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데 치과 치료를 6개월 넘게 받는 걸로 보아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났다. 뭐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추정. 아니 부인이 치과 의사 바람난 거하고 얘가 군대 진급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근데도 그렇게 해놓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맞춰가는 거죠. 그 숫자를 한 명도 안 틀리고 정확히 맞췄다니까? 50명을. 네. 이 50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렸지 제가. 청와대에서. 네. 그때 안 잘렸으면 전국구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진급비리라고 하는 거는 예.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애초에 그 돈을 맨 처음에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라는 데가 하나회라는 헤게모니를 쥔 강력한 집단이 일단 김영삼 대통령 때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기수 애들이 뭐 만나회네 알짜회. 만나회라는 거는 하나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이류 조직이었고 알짜회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상 와해가 됐는데 이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겪으면서 하나회 사람들은 배제가 된단 배제가 말이에요. 됐고, 진급에서 예. 일부러 하나의 명단을 넣어가지고 배제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권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놈들이 승진을 해요 이제. 하나회가. 그거 모르니까 이제 한참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를 모르는 정권이 만든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진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진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회가 다시 가면 왜냐하면 하나회 애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에 성적도 우수하고 예. 좀 상위권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운동부 뭐 이런 오. 애들이 돼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 우리도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남재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진급을 1차에 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겉으로 이렇게 쇼를 하면서 이걸 정해놓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일종의 사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거기다가 별 하나짜리로 진급을 시켜놓잖아요. 예. 그럼 얘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2개, 3개, 4개로 올라가면서 10년 넘도록 있는 겁니다. 군 전체 조직을 마르고 닳도록 완전히 장악한 자기 기파가 다 잡아먹으려고. 완전히. 총장은 2년 하잖아요. 예. 2번 진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이 결국 군을 다 장악하고. 100명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군을 장악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러면 자기는 그냥 이거 딱 빨대를 꽂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걸 꿈꿨던 거죠. 그걸 꿈꿨던 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을 예전부터 겪어보고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충분히 꼼수를 부리고도 남을 사람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김장수나 김관진 같은 사람은 남재준의 반대파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 김관진이나 김장수는 자기들은 나름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호남 출신인데 살아남아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김장수는 광주일고 출신이고 저기는 전주 북중 전주 북중 출신이고 그 김장수는 광주고등학교. 광주 일고도 아니에요? 광주 일고. 광주 일고. 신일수지가 광주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DJ 정권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갑자기 커밍아웃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가
어쨌든 내부에서 호남 사람은 계속 소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 편이었어. 예.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권 넘어가면서 그때는 MB 노무현 정부 때는 김장수가 대세였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김관진이 이제 대세로 뜨잖아요. 예, 예. 이럴 때 남재준은 물을 먹고 있었나? 그렇죠. 아, 자기 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 남재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거기 환자 그룹이 좋아하는 거고. 반작으로. 확증 편향. 육사를 나와도 나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싫어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김관진 파는 독사파는 어쨌든 육사에서 좀 상위권 애들이니까 네네. 걔들이 이명박 잡고 있을 때 찌그러져 있다가 근데 어떻게 박근혜 들어오면서 또 다시 등장을 하지?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박정희 때 뭔가 연결된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기춘. 이명박 때는 참여정부 때 저기가 아니었던 사람 중심으로 시키는 거예요. 참여정부 부역자들 다 빼고 네, 그때 자기들이 이제 왔을 부역자 때. 리스트가 이명박 정부부터 좁니다. 그렇죠. 처음에. 네. 부역자 리스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제를 하는데 여하튼 그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능력과 실력으로 승부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일군의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재준을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다지 큰 덕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박근혜가 될 적에 한번 지금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때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맨 처음에 시킨 김병관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신문에 나왔을 때 그 핸드폰 고리에다가 앞에는 박정희 사진, 뒤에는 유경수 사진 붙어 있는 그 열쇠 고리를 핸드폰 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한다고 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올라갔다 안 돼서 김관진이 계속된 계속 거지. 이어서 예, 하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에피소드인데 박근혜가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포럼, 서초 포럼, 무슨 뭐 안국동 포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예. 직능별로 선거운동을 하는 외곽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를 들면 이명박 때는 김인종이 그 서초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경호실장이 된 거고 예. 여기 이제 박근혜 때는 김장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답니다. 이런 포럼을 짜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김장수 쪽 사람들이 남재준이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다고 할 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만나자 그래. 그래가지고 막 남재준 욕을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너네 같은 편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2013년이래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한이 맺혔어.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모아가지고 지네들 돈 써가지고 그 포럼을 만들어서 호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후보 초청 토론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가 오기로 된 거예요. 근데 김장수가 말하자면 그 무리의 좌장이야. 그걸 주도했고. 근데 그걸 다 짜놨더니 갑자기 남재준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딱 와가지고 지가 제일 선배잖아요.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 뭐 잘 있었어 이렇게 하더니 얘가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를 안내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고 먹어버린 거지. 와. 남재준이 먼저 와가지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니 비열한 데다가 꼼수도 잘 쓰고. 대단한데요? 예. 대단하지 않아? 아유, 되게 대단하다. 그때 2013년이니까 44년생이니까 나이가 70이에요. 2012년. 이제 지금은. 이거 선거 때는 2012년. 예수나옵, 예. 예수나옵 이런 때 또 가가지고 저희는 선거를 이기는 강력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다니니까 최 변호사님 재밌었어. 한 번만 더 해줘. 진짜 재밌었어. 그걸 돈 써서 준비한 사람들이 지네끼리 뭐야 아니 저런 개새끼가 있나 한 거예요. 그런데 반을 나눠서 예. 그 각 반에서 셋 다 추천을 하면은 무조건 진급 대상자. 예. 뭐 여기서 둘만 추천하면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왜 오디션에 가갖고 왜 심사위원들한테 이거 받듯이. 예. 그 세 명이 갑을 병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 무조건 진 거. 예. 둘만 올라오게 되면 모아놨다가 일단 후보가 되고 그렇죠. 유력 하나만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탈락. 아니 하나만 돼도 가능성은 있는 가능성 거고. 있고 하나도 안 아예 올라오면 안 되면 탈락. 이렇게 이제 쭉 좁혀나가는 과정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무슨 수능시험 출제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모여서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회의할 때마다 그거를 또 공정하게 한답시고 녹화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 녹화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수사를 해서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놈. 그러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반, 을반, 병반을 녹화한다고 하면서 CCTV를 놓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허. 그러다가 남재준이가 떨어뜨리라고 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세 군데 다 우수한 사람으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딱 중단을 시켜 심사를. 회의를. 네, 중단을 시키고
그 지시를 받은 별 하나짜리 취임한 초기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육사를 나오지 않은 ROTC나 3사 출신으로 육사에 잘 보여야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꼬봉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하나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해요. 얘는 싫다. 얘를 시켜라. 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초반부터 한 100명의 사람을 미리 추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거를 쭉 줄여가다가 진급 심사가 시작되는 한 달 전쯤에 그 50명으로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지가 얘기한 시스템에 의한 심사를 하네, 무슨 인사검증위원회를 돌리네 하면서 쇼를 한 거야. 그것도 그 진급심사위원이라는 걸 군대가 갑반, 을반, 병반이라고 나눠가지고요. 각 반에 이제 그 계급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갑반 같으면은 뭐 투스타가 위원장, 뭐 을반 같으면은 원스타가 위원장, 뭐 또 병반 같으면은 육사 아닌 원스타가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 10월 초중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그때는 한 50명 플러스 한두 명 정도로 1년에 별 하나를 다는 준장 진급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진급 심사를 할 때마다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다들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싫어하는 기무하고 헌병, 기무하고 헌병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뒤따라다니면서 그 만든 조난 자료, 신상 자료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기관 자료라고 군대에서는 그러는데요. 그 기관 자료에 의해서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걔들한테 밑보여가지고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찍혀버리면 진급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대령 준장 달고 이런 사람들이 기무부대 중사만 봐도 쩔쩔매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큰 불만이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후보 초청 토론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가 오기로 된 거예요. 근데 김장수가 말하자면 그 무리의 좌장이야. 그걸 주도했고. 근데 그걸 다 짜놨더니 갑자기 남재준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딱 와가지고 지가 제일 선배잖아요. 그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래 뭐 잘 있었어 이렇게 하더니 얘가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를 안내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고 먹어버린 거지. 와. 남재준이 먼저 와가지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니 비열한 데다가 꼼수도 잘 쓰고. 대단한데요? 예. 대단하지 않아? 되게 대단하다. 그때 2013년이니까 44년생이니까 나이가 70이에요. 2012년. 이제 그거 지금은. 선거 때는 2012년. 69, 예. 69 이런 때 또 가가지고 저희는 선거에 이기는 강력한 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소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04년도에 그 진급비리 수사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장성 진급이 발표되는 때가 10월이에요. 10월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진급 심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보내는 자료를 일체 참고하지 않겠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급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대로 평가를 해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놓을 수 그러면서 있는. 이 사람이 나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기관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도 왜 정부에서 인사하고 이럴 때 예.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뭐 그렇죠.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인사에 이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를 안 보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어떤 예. 의혹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그거는 절대 불이익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군대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얼마나 그럴싸해요. 예. 야, 이 사람이 진짜로 진급 시스템을 바꿔 공정하게 인사를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총장으로